지금 제가 영유아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임신 시기가 아직 더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임신 시기로 가야 됩니다. 태교. 태교. 태교가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 선조들이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 밝혀졌냐 하면요. 2006년에 임신 시의 독감 감염의 효과를 측정한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그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근데 그럴 때 자료가 남아 있어요? 놀랍죠. 스페인 독감의 그 자료와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거든요. 죽을 때 이제 출생 기록서가 있고 사망 기록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건강도 측정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대유행이 있었죠. 첫 번째 그래프가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예요. 1918년 10월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친구들은 언제 태어났나요? 다음 해 이제 19년에 대부분 다 19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1919년생은요. 독감을 겪었던. 맞습니다. 네. 엄마 뱃속에서 독감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1919년생이 굉장히 이제 연구 대상이 됐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인구주택 총조사예요. 몇 년 뒤? 60년 뒤, 70년 뒤로 따라갔어요. 우와 신기해. 네, 그래갖고 봤더니 자, 첫 번째 그림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확률이에요. 늦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수록 고등학교 졸업 확률이 높네요. 높아집니다. 사회가 좋아지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확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쭉 올라가던 추세가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네? 중간에 잠깐 내려가는. 중간에 폭 하고 내려가죠. 저게 1919년인가요? 1919년생이에요. 어머 신기하다. 걔네들이 뭐 잘못했다고. 아이고. 걔네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엄마 뱃속에서 독감을 경험한 것밖에 없는 거죠. 저게 저렇게 통계적으로 확 티가 날 정도로 신기하네요. 영향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밑에 건 보면요. 신체 장애가 될 확률이에요. 60년 뒤에. 장애를 가질 확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장애를 가질 확률이 적은데 표 하고 또 올라가요. 한 2% 정도, 2%포인트 올라갑니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을 조사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독감을 걸렸던 친구들은 네. 뭐 장애인이 될 확률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독감 감염, 저희가 너무 극단적이잖아. 조금 덜 극단적인 거 없니? 라고 물어보아서 또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라마단 연구를 했어요. 해가 떠 있는 기간에 음식물 섭취는 물론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한 절제를 하는 라마단인데요. 그래서 이라크와 케냐에서 연구했는데 또 재밌는 게요. 이라크랑 케냐 전부 다 무슬림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 라마단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슬림들은 하잖아요. 또 그렇게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같은 태생이라고 할지라도 운 좋게 라마단 안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아일 기간이. 때. 예.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라마단 때 임신됐던 친구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장애인이 될 확률이 20% 올랐어요. 20%. 20%나. 아까 그 독감 감염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것도 극단적인 거 아니냐. 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건 좀 극단적인 거 아니냐. 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것도 정신적 충격까지.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런 집 아들, 딸하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애 낳자마자 돌아가셨어. 그 둘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내 자식이 성인이 되어갖고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될 확률이 13%, 8% 올라가요. 영양 섭취, 정신적인 충격, 그 모든 것이 산모를 최대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애한테 간다라는 음. 연구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도 아내분께서 웬만하면 꼭 사주시고 무조건 네, 사주세요.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부정적인 것들만 있냐? 사실 또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요, 1970년도에 Clean Air Act, 대기 오염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규제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롭게도 주별로 도입 시기가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주에서는 내가 미시간주에 태어났는데 1970년도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거의 혜택을 보는데 그 뭐 다른 주에 태어났으면은 혜택을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 그러면은 태어났을 때 공기의 질이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시기에도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달라진 걸 비교했고요. 그 결과 이제 이 대기 오염 방지법을 도입한 그런 주들은요, 전체적으로 총 부유 입자, 뭐 이거를 이제 공해 물질의 정도라고 치면은 그게 대략 95.9에서 한 10%, 1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해가 10 내지 15% 줄었더니 내 임금이 1%가 올랐어요. 와. 뭐 1%가 작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니 뭐 공해 10% 주는데 임금이 1% 오른다?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이 왜 올라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뭐냐 하면 뇌의 발달. 영향을 끼쳤군요. 네. 엄마가 뱃속에서 공해 물질을 막 먹으면요. 애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엄마들은 깨끗한 공기 마시세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공기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거는요. 우리 크네요.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선장님께서는 이렇게 태아를 보호하고 또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를 또 연구하시면서 직접 또 목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선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태아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임신한 여성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일까요? 일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이 경력 왔을 때. 단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요. 그 work hour,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제일 길기로 유명합니다. 5등입니다, 5등. 한때 2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근무하는 나라가 없어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디냐? 사실은 회사입니다, 회사. 상사가 스트레스의 기본 요인 아니면 동료랑? 맞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그로부터 엄마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육아휴직을요. 네. 지금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1년을 쓸 수 있게 됐는데 대부분 언제 쓰냐 하면요. 아기 낳고 쓰죠. 네. 지금 임신 중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임신 중에는 좀 스트레스 받아도 몸이 좀 이렇게 아무리 임신했어도 살살 다닐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애를 낳고 쓰는데요. 이 기간을 사실은 임신 기간을 커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육아휴직이 임신한 다음부터 2년 동안 해야 된다. 태아부터 보호를 해야 태아부터 하니.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임산부 최우선, 임산부를 막 높여주는 이런 정책이 또 필요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아봤는데요. 필리핀이 뭐 대단한 개발된 나라도 아니고 저소득 국가인데요. 은행에 가잖아요. 임산부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은행에서요? 은행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할 네네네. 수 있게. 필리핀은 또 특히 웨이팅 라인이 기다리는 라인이 길어요, 은행에서. 근데 임산부는 특별 대우입니다. 맞아요. 은행에서 기다리는 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들 중에서 임산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 특별법. 네.